이 청바지 기억나세요? 한때 클럽, 힙합, 셀럽씬을 휩쓸었던 엉덩이에 말발굽이 박힌 그 청바지. 그거 옛날 브랜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파산을 2번이나 겪고 모두 다 끝났다고 말했는데 지금 MZ세대와 셀럽들이 다시 입고 있는 브랜드 트루릴리전. 오늘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할 브랜드 바로 트루릴리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데님 자켓의 주인공 트루릴리전. 네, 진짜 종교. 저는 이 트루릴리전을 이제 대학생 때 좀 많이 접했고, 제가 2011년에 미국 여행 갔었을 때도 이제 트루릴리전에서 데님 팬츠를 2벌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벌은 아직도 현역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발굽 모양의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매혹당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트루릴리전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2000년대 프리미엄 데님 붐을 상징했던 브랜드죠. 과장된 데비 스티치, 플랫 포켓, 굵은 호스슈, 그러니까 말발굽 자수 같은 한눈에 보이는 디테일로 힙합이나 팝컬처와 강하게 결합했던 브랜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창립자는 제프 루벨과 그의 아내 킴 골드, 이렇게 2명인데요. 200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이제 한 20년이 조금 넘은 그런 브랜드죠. 제프 루벨은 그 당시에 이미 25년 동안 섬유 산업에 종사했던 의류 쪽 베테랑이었고요. 그리고 아내 킴 골드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두 부부는 그 당시 천편일률적인 청바지 시장에 조금 지루함을 느꼈고,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트루릴리전, 그러니까 진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신의 스타일로 좀 이렇게 병치해서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나만의 진정한 가치,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비전 아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데님을 만들고자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 트루릴리전이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청바지가 아니라 디테일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데님을 만들고 싶었다. 이게 바로 요 제프 루벨과 킴 골드가 트루릴리전을 만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 네임 트루릴리전, 그러니까 번역하면 진정한 종교이지만 뭐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신념, 이런 것들을 바지를 통해서, 데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이 브랜드 네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트루릴리전의 브랜드 철학은 어떠하냐? 일단 첫 번째로 데님도 럭셔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데님하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명품처럼 만들어보자, 만듦새와 존재감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게 이 트루릴리전의 아이덴티티고요. 그 다음에 팝컬처와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생하는 게 아니라 팝컬처, 뭐 혹은 커뮤니티, 이런 곳들과의 이제 결합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트루릴리전의 브랜드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트루릴리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 심벌들 있잖아요. 그것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모든 그 의상 택에 이제 부처상이 나오잖아요. 기타를 들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는 이 부처의 상, 붓다상을 통해서 평화, 행복,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이고, 또 이제 데님 그 청바지, 그러니까 바지류에 이제 백포켓에 많이 보였던 요 말발굽, 그러니까 호스슈 같은 경우는 이게 U 모양이잖아요. 사실 부처의 그 웃음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요 U자 모양이, 그 말발굽 모양이 바로 트루릴리전의 상징이자 나 트루릴리전 입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빅티 스티치, 뭐 슈퍼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요 대비를 이뤄주는 스티치가 바로 또 트루릴리전의 상징입니다. 일반적인 데님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굵고 도톰한 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멀리서도 트루릴리전을 입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선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트루릴리전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일단 이렇게 굵은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의상들은 다 트루릴리전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데님보다도 이렇게 좀 대비가 확 이루어지는 이런 스티치가 인기가 좋고 좀 더 가격대가 이제 나가는 걸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님 중에서는 조이 라인이 있는데 약간 무릎 아래에서 이렇게 퍼지는 좀 스타일리시한 부츠컷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고,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데님 라인 중에서 이제 리키,
스트레이트 핏인데 이것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트루 릴리전의 가격대는 어떠하냐? 정가 기준입니다. 정가 기준으로 반팔티 같은 경우는 한 6만원대 후반에서부터 8만원대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팔티가 뭐 한 8만원대에서 11만원대, 데님 셔츠류들도 한 17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스웨셔츠나 후디류들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님 팬츠류들이 뭐 한 19만원대에서 한 47만원대 이렇게 좀 레인지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켓류들도 10만원대 후반에서 한 30만원대 중반, 특히 이제 데님 자켓류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대 중반에서 30만원대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가는 그렇고 사실 할인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데님 그 자켓 같은 경우도 20만원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10만원대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처음 이 트루 릴리전이 나왔을 때는 되게 비쌌거든요. 막 전성기 시절에는 거의 요거의 한 2배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많이 대중화가 됐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 트루 릴리전과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그 3대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었던 세븐포울 맨카인드나 락앤 리퍼블릭 이런 브랜드들이 좀 비교해 볼 만하고요. 뭐 누디진, 뭐 에비수 이런 브랜드들, 또 추억의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뭐 디젤하고도 비교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는 조금 급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디스퀘어드하고도 데님류에서는 좀 비교해볼 만한 브랜드다라고 많이 됐었는데, 이런 트루 릴리전이 많이 망가지게 됐죠. 일단 이런 로고나 과시형의 어떤 그 브랜드들이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트루 릴리전은 멀리서 봐도 트루 릴리전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맥시멈에서 미니멀로, 로고 플레이에서 뭐 노 로고나 클린 버전으로 이렇게 많이 변하면서 브랜드의 강점이 촌스러움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지셔닝이 붕괴된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가격은 비싼데 대체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스파 브랜드들 뭐 자라나 뭐 코스 이런 브랜드에서도 데님을 굉장히 잘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고 리바이스랑 비교를 하자니 리바이스는 클래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아주 저렴한 뭐 3, 4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LVC, 고가 라인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리바이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프리미엄 데님으로 가자니 뭐 디젤이나 디스퀘어드처럼 진짜 완전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박혀있는 그런 브랜드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트루 릴리전이 붕 뜨는, 그러니까 굳이 트루 릴리전을 사야 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 2017년에 첫 번째 파산, 그리고 2020년에 두 번째 파산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강한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지만 트렌드가 바뀌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가격, 유통, 브랜딩까지 확 무너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트루 릴리전이 2020년대 한 초중반 이후로 다시 조금씩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Y2K의 유행, 그리고 힙합과 스트리트 씬의 인기 때문인데요. 아직 전체를 다 아우르진 못했지만 일부 서브컬처나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과한 디테일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단점이 다시 강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트루 릴리전이 한 2020, 한 3, 4년부터 다시 조금씩 부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방향성도 잘 잡고 가고 있는 게 데님 원툴인 브랜드에서 이러한 아이덴티티, 과한 로고, 스티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뭐 카고 팬츠나 트랙수트 등 약간 스트릿웨어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카일리 제너가 또 트루 릴리전 데님을 착용하고 SNS에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그게 또 Y2K의 어떤 부활의 신호탄으로 좀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도 트루 릴리전이 이제 좀 파산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 나서 정신 제대로 차렸나 봐요. 트렌드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젠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젠지 세대들을 중심으로 리포지셔닝을 했고 틱톡, 인스타 등 다양한 최신 매체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초기에는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이제 자체 생산을 했는데 좀 생산 라인을 다각화하면서 좀 가격 경쟁력도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유명한 힙합 가사들의 트루 릴리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사 속에 트루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수백 곡이 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힙합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인기가 한참 죽었다가 요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트루 릴리전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도 괜히 조금 기분이 좋고요.
또 광고 모델도 최근에는 벨라 하디드 같은 정말 유명한 셀럽을 이제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면서 과거에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데이비드 베컴, 안젤리나 졸리 등이 입었을 때만큼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행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브랜드는 다시 돌아옵니다. 트루 릴리전은 조용히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아니었고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Y2K 무드, 힙합, 스트릿 감성, 그리고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데님을 찾고 계시다면 트루 릴리전 지금 다시 한번 볼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